손가락을 굽혔다 펴는데 중간에서 멈칫하거나 힘을 겨우줘야 이렇게 툭 퍼지는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딸깍딸깍 거린다고 해서 이제 방아쇠의 수지라고 합니다. 가사노동, 특히 우리 어머님들 걸레 짜는 것처럼 악력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있죠. 나중에 이 손가락을 끝까지 펼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관절 건강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관절 이슈의 정형외과 전문의 정동호입니다. 손가락을 굽혔다 펴는데 중간에서 멈칫하거나 힘을 겨우줘야 이렇게 툭 퍼지는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제 손을 많이 써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반복되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점점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손가락이 아예 잘 펴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딸깍딸깍 거린다고 해서 이제 방아쇠의 수지라고 합니다. 방아쇠 수지는 이 손가락에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이 힘줄과 힘줄이 지나가는 이 통로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흔하지만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거나 손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연령과 상관없이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증상의 움직임에서 나왔죠. 처음에는 손가락을 펴려고 할 때 뻑뻑하게 걸려서 잘 안 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펴집니다. 이 모습이 예전에 총에 방아쇠를 당길 때 처음에는 걸리다가 갑자기 탕 하고 쏴지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방아쇠 수지, 영어로는 트리거 핑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힘줄은 손바닥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이 힘줄은 고리 모양의 통로 안을 지나갑니다. 쉽게 해서 이런 통로 안에서 힘줄이 움직인다는 거죠. 정상이라면 힘줄이 이 통로 안에서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줄에 반복적 자극이 가해지거나 이 힘줄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경우 힘줄이 통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힘줄이 통로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걸리게 되고 손가락이 딸깍 하면서 펴지거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방아쇠 수지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손가락을 펼 때 딸깍 소리가 난다. 그리고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펴려고 할 때 안 펴지고 멈추는 순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손바닥 쪽 타고 아래 위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 심하면 손가락을 펴주는 힘줄에도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손등 쪽이 아픈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난 이후에 아침에 증상이 좀 심한데요. 이런 이유는 밤새 손을 거진 사용하지 않고 힘줄이 뻣뻣해지고 부종이 깔아앉고 윤활액이 잘 퍼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손을 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증상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고, 몇 번 쓰고 나면 힘줄이 이제 스트레칭 되면서 약간은 늘어나고 윤활액이 한번 다시 코팅이 되면서 증상이 좀 나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단순히 이제 한 가지 이유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반복적 사용, 가사노동, 특히 우리 어머님들 걸레 짜는 것처럼 악력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손으로 하는 작업, 뭔가 계속 쓰시는 분들, 스마트폰, 키보드, 마우스 사용도 계속 반복적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증상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손에 힘을 많이 써야, 악의 힘을 많이 써야 되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이런 자극들이 생기면서 힘줄에 미세한 염증이 그리고 손상이 생기면서 두꺼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탄력도 떨어지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방아쇠 수지가 더 쉽게 발생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의 방아쇠 수지의 발생 빈도가 일반 분들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첫째로 이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힘줄과 인대 조직이 딱딱하고 탄력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세 혈관 순환이 이제 나빠지다 보니까 힘줄이 손상을 받았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조직 내 당이 축적되면서 힘줄 자체가 잘 두꺼워지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 힘줄이 통로를 통과할 때 더욱더 걸리게 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방아쇠 수지가 여러 손가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가 아닌 2번, 3번 또는 3번, 4번 이런 식으로 두 군데 이상의 방아쇠 소지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절로 나을까요? 일단 좀 걱정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이게 덜 쓰면 확실히 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아쇠 소지가 좀 병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힘줄이 계속 두꺼워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힘줄과 통로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걸림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더욱더 두꺼워지고 통로, 우리 힘줄이 지나가는 길은 더 좁아지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치료는 일단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손 사용을 많이 줄여야 돼요. 계속 쓰는 분들 사용만 줄여도 많이 좀 좋아지고요. 소염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한번 깔아앉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로도 호전이 없으면 힘줄 주변에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과 부종을 줄여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증상이 남거나 주사를 맞아도 회복됐다가 또 나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주사를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를 이렇게 넓혀주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방아쇠 소지를 이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이 손가락이 굽은 상태로 굽거나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아쇠 소지가 심한 사람들은 손가락 자세가 이렇게 굽히고 있을 때가 덜 불편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나중에 이 손가락을 끝까지 펼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수술을 통해서 통로를 넓혀주더라도 힘줄 자체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결과가 불량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이 초반에 치료를 잘 못하다 보면 치료 과정이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증상이 혹시 반복된다면 조기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걸리고 딸깍딸깍거리는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이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거나 손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원인을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니 증상이 반복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절 이슈의 정형외과 정동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